변호사님, 하여튼 올해 뭐 저희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선물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박 대통령의 복권하고 사면을 받았는데 그 복권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복권은 그 형사 처벌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공민권 제한이 된다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권한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공직 선거에 출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정도 이해하면 될 겁니다. 딱히 뭐 그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뭐 그 뭐지? 전직 대통령 예우. 네, 그런 거는 거기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아마 그 형사처벌을 받거나 뭐 재임 중에 탄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예우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는 거로데 확실히 그 규명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해석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해석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한번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 아니면은 별도로 또 뭐 지금 정부에서 별도 조항을 둘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 지금 현재 그 법률이 있으니까 법률에만? 살아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관해서 그 적당한 예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상당한 예우. 아니 그 선례도 있으니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도 형사처벌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면 복권됐다고. 뭐 그러면은 그 예우하고 그하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하나 차이가 있는 거는 탄핵됐단 말이에요. 탄핵. 예? 탄핵됐으니까 재임 중에 탄핵이 됐으니까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건 법률을 잘 검토해봐야 될 겁니다. 하고 뭐 따라서 잘 하겠죠. 뭐. 근데 저희는 사면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복권을 같이 시킨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사면 복권을 같이 잘 가지 정치인인 경우에는. 아 정치인은 경우에 정치인 경우 아니 정치인들이 무슨 그 교도소나 구치소 신세진 분들이 한두 분 아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거는 대부분 사면보다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권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한명수 총리는 복권 됐죠. 복권. 복권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도록. 형을 다 살았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뭐 형 살더라도 그 형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사면을 할 수 있으니까 복권도 할 수 있고. 아직도 세상에. 그러면 어쨌든 박 대통령은 이제 사면돼서 나오셨는데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그 재심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심은 그 판결을 다시 완전히 사건을 이제 뒤엎는다는 얘기인데 재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 문제니까 재심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심 사유. 그다음 서류가 위조됐다거나 중요한 증거에서 뭐 위정이 있었다든가 이런 핵심적인 이런 부분도 있을 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별개의 문제. 그러면 현재로서 뭐 딱히 뭐 사면 복권했다 해가지고 재심 청구는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재심은 할 수 있긴 물론이죠. 한 거예요? 할 수 있죠. 그거 하게 되면 누가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본인이?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 청구권 검사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검사가? 근데 뭐 그 그럴 리는 지금 없고. 그걸 할 검사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정치 세력이 집권할 때 재심이 가능한 거죠. 쉽게 지금 보면. 나온 김에 그 지금 박영수가 특검으로서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박영수 특검이 그만둔 상태 아니에요? 특검 활동이 종료됐으니까. 아니 아직 활동 종료가 안 됐죠. 블랙 리스트도 있고 아직 안 끝났나? 네, 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재판이 두 개인가 잔여 재판이 좀 남아 있나?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 사임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사임을 냈죠. 지난번에 그 대장동 사건 때문에 사임했. 처리가 됐잖아요. 그난 모르겠네. 그러면은 그 이 뭐 블랙리스트하고 그다음에 홍완선 문영표 장관 이 두 건이 지금 안 끝났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하네. 그러니까 이게 난 저쪽 사건은 잘 그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쪽 저 최서원 이 관련된 주요 사건들은 다 끝난 거지. 종료된 거지. 예. 끝났는데 이 두 건이 끝나야지만 음. 사실 근데 블랙리스트는 박 대통령 빼줬어요. 네. 그 1심에서는 아니다 했다가 항소심에서 엮었다가 대법원 쪽에서 파기환송 되면서 박 대통령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됐는데 문영표 홍완선 씨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재용 부회장까지 걸려있어서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저 박영수 특검이 사임서는 제출하고 아직 수리된지 여부는 확인이 안 돼 있고 그렇죠.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했을 거예요. 그 대장동 사건이랑 문재인이가 한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특검이 없는 상태인데 특검이 한 사람이에요? 박영수 한 사람? 한 사람이지. 특검 한 사람이고 그 특검 밑에- 보고가 있고 밑에 특검 보고 검사들이 있으면 특검 보고가 보고가 있거든. 있으면 그 특검이 살아 있는 거잖아요. 아니 특검이 있을 때 특검 보호의 의미가 있지. 이거는 특검 보고가 특검을 대체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완전히 이 관련된 사건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올려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특검 활동. 그 특검이 있어야지만 보고서를 올리지 뭐 특검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쨌든 누구라도 하나 특검을 올려놔야 그걸 해야 되는 거 되죠. 해야지. 거기 그 저 박영수 특검 그러니까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 설치에 관한 법률 거기 보면 뭐 특검이 사임한 때는 누구를 뭐 다시 임명한다 등 이런 규정이 다 있다고. 근데 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전부 다 수리. 엉망진창이니까. 아직 수리가 안 됐으면은 특검의 지위는 있다고 봐야지. 예. 대통령 임명하니까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고. 이야, 참 내년 누가 되더라도 특검을 임명을 할지 안 할지 참 서로 간에 문제네요. 그거는. 그리고 박 대통령이 사면 되셨는데 최성원 씨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저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이거는 그 말하자면 정치라는 큰 틀에서 이제 위상정부에 대한 결정이고 이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세력 말하자면 그때 이 일단의 우파 정부를 전부 박근혜 정부를 그냥 붕괴시키고 그 참여된 사람 다 처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이제 단계적으로 된다고 봐야지 단계적으로. 네,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번에 저 박근혜 대통령 그 사면 한 주요 이유를 드는데 하나 첫 번째는 뭐 국민 대통합을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설명이 건강 상태가 되게 악화돼 있었어요. 인도주의적인 조치다 이 두 개거든요. 그러면은 뭐 국민 대통합이다라는 이유는 그는 대부분 이제 명분상 형식적인 그거고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인 뭐 이런 부분은 아마 그건 사실일 봐야지.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으니까 혹여라도 저게 그야말로 그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그건 저 현직 대통령이 뭐 하여튼 정치적인 책임이 엄청나게 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이게 그 유엔 인권 규약에 우리 가입돼 있는데 정치 재판이거든. 정치 재판 정치인에 대한 이런 정치 탄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치범이지 정치범. 정치범을 장기간 그냥 구속해가지고 신체 생명에 어떤 위해를 가했다. 이거는 인권 문제라고 이건 인권 문제. 인권 대통령이라고 무슨 떠들어대는데 그것이 만약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면은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비난 그게 쏟아지죠. 그러면 이제 박 대통령은 병원에 좀 계시고 그러면 우리 태극기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건 그 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억울함을 호소했던 분들의 이제 그 마음은 이분이 하여튼 빨리 크게 보면 빨리 석방되기를 바란다는 거. 이 1차적인 목표는 이제 달성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게 탄핵당하고 처벌받았다. 이 부분을 해소하는 문제. 이거는 이제 긴 과정으로 봐야 될 거예요. 긴 과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박 대통령의 명예 회복. 근데 우리 그러면 명예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태극기 집회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옛날 역사적인 이제 사례를 보면은 조선 시대에도 뭐 역적으로 몰리던 사람들 뒤에 보면은 그 사후에 복권되는 그런 게 있다고. 예? 저 능지처참했던 사람들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 하고 왜 저 왕비, 예? 왕비 같은 거 윤비라든가 이런 사람들 저 퇴출 폐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복권해주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하고 특히 공산당 체제 하에서도 보면은 공산당에서 처리했다가 나중에 복권시켜주고 이런 게 있거든, 권리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어느 시기에 정치적으로는 명예 회복하는 선언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질는지 이제 모르지 이제 그런 걸 이제 목표로 한다면 그거를 하나의 목표로 하고 이제 결집하고 활동하는 거 뭐 이런 건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박 대통령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그럼 근데 좀 그 전향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자연인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 뭐 성원, 존경 이거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이라는 그 철학 이런 걸 개성해 가지고 국가 발전에 유익한 그런 상태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런 일차적인 정서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한 단계 높은 운동이 돼야 된다고.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걸 너무 그 정서적인 접근 뭐 하여튼 보다는 좀 한 단계 올라간 그런 운동으로 뭐 정치적인 고사 사명하면서 뭐 국민 통합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촛불만 나오고 태극기를 든 사람은 하나도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국민 통합에 태극기 든 사람도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그런 얘기는 없듯이 신문에도 보면은 전부 다 촛불 세력들이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태극기 든 사람들이 탄핵 아니 석방을 원한다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너무 개인적인. 뭐그 공과를 따질 일은 아니고 그러면 하나 해소된 거고 이제 하여튼 이거 뭐 역사의 비극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참 앞으로 이게 이제 큰 정신적인 미끄럼이 돼서 발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그럼 되는데 이거 막 해가지고 정오를 더 유발하거나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그 문재인 대통령 이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석방해야 되겠다, 그 사면해야 되겠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했겠냐고. 그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계기가 있다 이거지. 계기는 추측한데 내가 건강과 관련된 의사들의 그 진단서나 판단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 정치범을 이렇게 가둬놓고 말이야. 전직 대통령을 그냥 무려 5년 가까이 해놓고 내용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내용 이거 뭐 늘상 하는 얘기인데 아니 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 그걸 뇌물죄로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큰 사람 엮어서 사람 잡는 일 아니냐고. 정식 박해거든 이게. 거기다가 뭐 독방에서 말이야 5년 가까이 동안 하고 그런 예가 없거든. 없어요. 이거 없다고.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도 아니 전직 대통령 등원의 여성이고 뭐 도망갈 데도 없는 사람인데 꼭 구속해서 재판해야 되나?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응?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해가지고 모든 그 재판도 뭐 내가 재판 과정에 현재 참여한 사람은 아니 천직 후세인도 나는 그렇게 재판 안 한 것 같은데 사담 후세인도 뭐 법정에 그 호송차 타고 들어온다면 지금 텔레비전 나오더만 박근혜 대통령 말이 수갑 찬 모습 그대로 그 사진 찍고 말이야. 이게 더 이 인권 적어도 인권을 표방하는 자유와 정의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어? 이때 다 공소 유지하고 뭐 하고 해서 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배출한 국민의힘 그 전에는 뭐 새누리당이고 신한국 당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새누리 신한국 국민의힘 이렇게 되는데 지금 후보가 돼 있는 당에서 했다 이거야. 이게 뭐 내 변호사인데도 혼란스러워. 도대체가 야 이게 이런 정당에서 이런 일을 후보를 또 이런 사람을 후보를 내고 그거에 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내가 어느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 사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법을 내놔도 해법이 안 된다. 이거 통할 수 없다고. 그 왜 그러냐? 광주사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라 당사자라. 거기서 왜냐하면 광주사 진압에 관계되어 있는 이 사람 이쪽은 광주 시민들은 이 진압을 당한 사람이고 여기서 해법을 내는 수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형사재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인 핍박, 탄압, 압박을 받은 사람이고 여기 공격하고 앞에 돌격대장으로 한 사람이 박영수, 윤석열 아니냐고. 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형사재판을 풀 수 있나고 당사자인데 심판의 대상이다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쪽에 의해서 이제는 끝났으니까 여기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이상하게 분위기가 난 지금 우리 사회가 냉정한 이성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한쪽 뭐 이건 정치적 얘기라서 그렇지만 이재명 같은 후보는 그 우리가 적어도 어린애들 가르칠 때 학교에서 또는 뭐 일반 상식인에서 그와 같은 욕설을 입에 담는 사람을 리더로 내세울 수는 없는 거라고. 세상 천지 어디 그런 사람을 리더로 내놓는 나라가 있냐고. 그런 나라가 있다면 나는 김정은 체제, 김씨 왕조, 그거는 지금 뭐 고모부터 총살해 죽이고 뭐 지멋대로 하는 놈이니까 안 된다고. 근데 그건 여기는 또 자기가 뭐 실정,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실정을 했다. 정치 과오는 다 있는 거거든. 그거 하고 직접 여기다 공격하고 간첩을 해서 하고 그걸 또 공소유지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이런 사람이 또 그게 거꾸로 그 당에 후보가 돼가지고 한다는 게 혼란스럽게 한다고 세상을. 그래서 내년 3월 9일 대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참 궁금하고 내 자신이 이제 궁금하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발전적인 얘기를 하면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정치의 영역과 영향력을 대폭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가 지금 현재 2022년 이제 2022년 그 이후에 대한민국 발전에서 현재와 같은 정치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판과 같은 정치 이 세력들 정치적인 논쟁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나아가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될 거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줄여줘야 된다. 줄여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언론, 언론의 역할, 그다음에 전문가들, 프로들의 영역이 강화되고 민간 사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 이런 쪽 사람들이 힘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치? 그럴 역량이 충분해요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GDP 국민 총소득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인데 그 10위권에서 정부가 우리 세계 10위권의 생산물을 만드는 정부가 기여한 게 별로 없어요. 그거 예산으로 얘기하는데 내년에 600조 예산이 정부가 600조 돈을 그 돈도 민간에서 다 거둬들이는 거라고 600조인데 그러면 내가 LG전자를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LG전자가 금년 매출이 벌어들이는 거지 매출이니까 100조입니다 100조. 응? 삼성전자가 아마 적어도 400조 넘을 거예요. 그거만 두 개 합치면 500조야. 그 다음 여기다가 현대자동차 합치면은 요 세 개 그룹만 합쳐도 600조가 넘어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중소기업들 기업들 하면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지금 전체 그 1조 약 8천억 달러 되거든. 1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거기에 1조 8천억 달러니까 지금 현재 600조 이거는 거기 아무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민간에서 벌어들인 거라고. 민간이. 그러니까 민간이 그만큼 더 잘하고 더 벌어들이고 다 하는데 힘은 일부 정치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이게. 불균형이라고. 그 공정정의 거기서 바꿔야 된다. 나도 오늘 아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6사람인가 식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부터 안 해야 돼. 그 우리 국정 이거 사건 저녁에 사건 하면서 온 검찰에서 그 10대 재벌 그룹들 총수들 다 불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발가벗기고만 한 거 아닙니까? 그 모욕 주고 말이야 사진 찍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기업이 잘 됐나 이거 이제는 정부가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 부르려면은 불러도 기업 총수들이 안 가는 때가 됐다 이거야. 갈 이유가 없어. 그거 가면은 거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 몇 사람 쇼하는데 사진 찍는데 옆에 배경밖에 안 되는 거야. 부담만 짊어졌어. 그러고는 무슨 온갖 규제를 해가지고 못하고 말이야. 그러니 왜 나가냐고. 답답하면 자기들이 와라 이거야. 이제 그렇게 누군가는 용기 있게 틀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한 단계 검찰도 이제 지금 이런 검찰 가지고는 안 될 거고 거기도 검찰총장 대통령은 바빠서 못 간다고 청와대에서 할 일은 하시오 말이지. 그럼 맨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라 이거야. 안 되고. 법원도 지금 김명수 이런 양반 이런 사람들이 법원 수장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재판은 내가 한다 이거지. 청와대나 정치인들 당신들은 표 얻는 거는 잘하지만은 판사 재판 판결하는 거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 말이야. 국민들도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 그지. 그래서 상권 분립 있는 거 아니에요? 상권 분립이 제대로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걸 그 헌법 책에서만 있는 것이지 결국 나중에 안에 들어가면 결국에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공허하게 이렇게 떠 있는 거 본다.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 내년에도 제가 또 그럼 열심히 그래. 무료로 오케이 그럽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또 와서 네네 또 그래 고견을 그럽시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